네, 안녕하세요. 해양수학 및 실습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음, 저번 시간 과제 리뷰를 간단하게 하고 본 수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과제는 기상청 부위 데이터를 가지고 월별로 이제 수온을 통계 처리를 한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죠. 다만 실습 때는 하나의 지점을 가지고 했다면 과제는 서해, 동해, 남해 총 3개의 지점을 토대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그림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주위 해역들의 특징을 좀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고찰은 좀 큰 부담 없이 뻔한 이야기를 하셨어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내드린 이유는 음,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해양 학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데이터 처리를 해보고 이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보고 마지막으로 본인이 그린 그림을 가지고 이제 데이터들을 해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찰에 대한 뭐 다른 따로 설명은 안 드릴 거고요. 코딩에 대한 설명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상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각 정점들의 번호를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어, 덕적도, 거제도, 울릉도의 번호를 체크해 주신 다음에 코딩을 시작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세 지점을 이렇게 뭐 포문으로 돌리느냐 아니면 다 따로따로 돌리느냐 뭐 이런 방법으로 나뉠 것 같아요. 먼저 포문을 생각을 해보자면 이렇게 저는 그 정점 리스트들을 만들어 줬고요. 후에 타이틀을 입력을 할 때 좀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셀 형식으로 각각의 지점들의 이름도 이렇게 리스트로 따로 만들어 줬습니다. 옆은 그냥 지점 번호를 이렇게 변수화해서 그때그때 바꿔줄 수 있게 하는 방법인데요. 참고하시라고 살짝 넣어봤어요. 일단 오늘 과제 리뷰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는 포문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문으로 이 세 정점의 그림을 그리는 방법인데요. 사실 별 다를 건 없어요. 그냥 반복되는 부분들은 다 넣어주고 이제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만 변수화 시켜가지고 돌려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이 로케이션 리스트의 랭스를 포문에 넣어줘가지고 1부터 3까지 돌아가게 총 3지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줬고요. 여기서 인덱스는 L을 썼습니다. 로케이션에서 L을 따와가지고 L을 썼는데 일단 이 뭐 나머지 부분들은 다 어차피 반복되는 부분이라서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변수들을 이 변수를 쓰는 부분들을 따로 빨간색 박스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실습 때 제일 처음에 이 정점에 번호를 넣어줬잖아요. 참고로 이거 울릉도는 제가 체크를 잘 못했는데 이거는 그냥 정점들의 번호입니다. 제가 그대로 갖다 쓰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아무튼 원래 여기에 울릉도에 정점 번호가 들어갔겠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변수화 시켜가지고 포문이 돌 때마다 각각 덕적도, 거제도, 울릉도에 번호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러면은 그 각자 해당되는 번호가 이 로케이션 인덱스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첫 번째 포문이 돌 때는 덕적도에 대한 데이터들이 쭉 읽힐 거고 이제 그거를 통계 처리를 할 거고 마지막에 피규어 L 즉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피규어 1이겠죠. 피규어 1에는 이 덕적도에 대한 그림이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어, 포문이 이제 2번, 3번으로 돌아갈 때마다 뭐 거제도, 울릉도 이건 똑같이 해당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타이틀을 보시면은 이제 타이틀 리스트를 제가 만들어 줬잖아요. 그러면
여기 타이틀 리스트에다가 L 변수를 써줘가지고 포문이 돌 때마다 처음엔 덕적도, 그 다음에 거제도, 울릉도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러면은 최종적으로는 뭐 땡땡땡 월별 수온 통계 그래프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에 뭐 제가 과제를 내드릴 때는 프린트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혹시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프린트도 넣어봤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처음에 인풋이라고 해야 되나? 그 데이터 처음 세팅을 할 때 뭐 인풋 폴더 뭐 이런 거 지정을 해줬었잖아요. 저는 아웃풋 폴더도 같이 지정을 해줍니다. 아웃풋 폴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풋 폴더는 예를 들면 HW 06 데이터 이런 식으로 폴더를 저희가 지정을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좀 코드를 이렇게 일관성 있게 통일화를 시키기 위해서 HW06 피규어라는 폴더를 같이 만들어 줬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저희가 그린 그래프들, 이제 피규어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함인데요. 이제 이 HW06 피규어를 인풋 인풋 폴더랑 똑같은 방법이에요. 아웃풋 폴더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주면은 여기에 HW06 피규어라는 폴더가 들어가겠죠. 그럼 그 폴더 안에 그 폴더를 열고 타이틀 리스트 템프라는 이름으로 그림을 저장해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클로즈를 넣은 이유는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3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림을 다 완벽하게 검토를 했어요. 아, 이거는 그림이 다 맞다. 그러면은 이제 프린트를 해서 저장을 해도 되겠다. 하는데 어차피 이미 검토를 완료했는데 그림을 또 볼 필요는 없잖아요. 특히 이렇게 피규어가 변수화를 시켜가지고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3개밖에 안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 나중에 어, 하루에 한 장씩 365일을 본다고 치면은 총 365개가 나야 되잖아요. 한 달만 해도 30개, 뭐 31개, 31개 이 정도가 되는데 이제 그거를 다 일일이 띄우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컴퓨터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을 거고 그걸 다 일일이 꺼주는 것도 되게 귀찮으니까 저는 이 옆에다가 바로 클로즈를 써줘가지고 피규어 1이 떴다가 저장을 할 때 그냥 같이 지워버릴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코드를 설정을 해줬습니다. 제가 아직 여러분들의 코드를 보지 못했지만 다들 잘 하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메일을 통해서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 수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이거는 참고로 제가 그린 그림인데 비교해 보실 분들은 이렇게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HW06 피규어 안에 그림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냥 참고하시라고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그럼 진짜 본 수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워볼 내용은요, 또 새로운 데이터입니다. 이 이후에 또 다른 데이터를 따로 다룰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께서 해양 수학에서 배운 여러 데이터들 중에 끝판왕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막 어렵다는 뜻은 아니고 되게 좀 신기하고 특이해요. 바로 NC 파일인데요. NC 파일은 여기 보시다시피 net CDF 파일의 약자로서 이것도 네트워크 커먼 데이터 폼이라는 그런 말의 약자이네요. 저도 뭐 이렇게는 잘 안 불러가지고 되게 좀 어색하긴 한데 아무튼 NC 파일 또는 net CDF 파일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니데이터라는 곳에서 만들었다고 나오는데 뭐 딱히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이 데이터는 되게 신기하게 데이터 값과 데이터에 대한 설명이
좀 나름 자세한 설명들이 같이 들어있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뭐 CSV 파일 같은 거 보면은 그냥 간단하게 헤드라인 정도의 몇 줄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 NC 파일은 우리가 매트랩에다가 뭐 help 뭐 명령어 이렇게 치듯이, 그러면 명령 창에 뭐 간단한 이렇게 정보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치듯이 데이터에 대한 설명들이 파일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파일을 읽기 전에 항상 어,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먼저 읽고 난 후에 데이터 값들을 읽으시게 되실 건데요. 이 NC 파일에 대해서 막 궁금해가지고 자세한 사항을 좀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링크를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NC 파일은 데이터의 이름이라기보다는 확장자예요. 파일의 종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기상청 데이터, 뭐 조사원 데이터들을 CSV 파일로 읽었듯이 해양 또는 뭐 기상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데이터들이 이 NC 파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는 오스티아라는 데이터를 한번 읽어볼 계획인데요. 뭐 여기 플레임이 있고요. 이 오스티아 데이터는 위성 관측을 이렇게 기반으로 해서 모델을 이용해서 위성 관측 기반으로 뭐 결측값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뭐 모델을 돌려서 굉장히 고해상도로 해수면의 온도를 데이터로 만든 건데요. 쉽게 말해서 SST, 그 Sea Surface Temperature 있잖아요. 해수면 온도, 그냥 해수면 온도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Spatial Resolution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공간 해상도를 그냥 영어로 이렇게 일컫는 말인데요. 공간 해상도란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때 여러분들 해상도 있잖아요. 얼마나 화질이 좋고 나쁜지. 이것도 데이터의 간격이 굉장히 촘촘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사소한 변화들도 다 볼 수 있겠죠. 그만큼 해상도가 좋은 거예요. 대신 데이터가 굉장히 방대하게 늘어나겠죠. 여기 보시다시피 20분의 1도 곱하기 20분의 1도 각각 레티튜드와 롱디튜드인데 이 정도면은 굉장히 해상도가 좋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신에 데이터의 크기가 좀 크겠죠. 다음으로 시간 해상도입니다. 이 데이터는 원데이의 레졸루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루에 하나씩 데이터가 나오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밑에 링크를 들어가 보시면 이 데이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또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역시 제가 데이터를 드릴 텐데 개인적으로는 한번 여러분들도 직접 이 링크에 들어가셔서 데이터를 다운받는 실습을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물론 바로 뒤에 데이터를 다운받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링크를 들어가 보시면 이런 포닥이라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 사이트에 오스티아 말고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나중에 물리해양학을 들으시거나 뭐 다른 수업을 들을 때 이 사이트를 자주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거는 오스티아에 관한 데이터고요. 이 데이터 액세스라는 두 번째 탭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또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두 번째 오픈뎁 데이터라는 거 보이시죠? 저희는 이 오픈뎁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다운받을 예정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다운받을 데이터는 2019년 4월 9일에 전 세계의 해수면 온도 데이터인데요. 2019년 4월 9일을 선택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나름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날이라 그런 건데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 대다수는 아마 이때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셨겠네요. 각자 이때의 추억을 되새기면서
한번 데이터를 다운받아 봅시다. 자, 아까 그 오픈뎁 링크를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오픈뎁이라는 로고가 보이시죠? 이렇게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뭐 contents of all data, GHR, SST, data, L4, globe, UKMO, 오스티아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아까 되게 무궁무진한 데이터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모든 데이터들이 이런 식으로 폴더화돼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여러 각지 뭐 각 회사 관측소 뭐 이런 데서 관측된 데이터들 아니면 뭐 모델을 돌려서 만든 모델 데이터들 이 모든 데이터들이 이 오픈뎁이라는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무료로 아무런 제재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착하고 좋은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제가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똑똑하니까 마음의 눈으로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2006년부터 데이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니까 2006년부터 있겠죠. 그리고 지금 2021년까지 데이터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는 여기 2019년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9년을 클릭을 하고 들어왔더니 데이터가 월, 일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져 있는 게 아니라 정수로 나타내져 있네요. 001부터 이렇게 쭉쭉쭉쭉 있어요. 아마 스크롤을 끝까지 내리시면 365까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딱 감이 오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데이터들을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표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희는 뭐 1월 1일을 다운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4월 9일 데이터를 다운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찾지? 이거 맨땅에 헤딩할 수도 없고 되게 좀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힌트를 드리자면은 이 오스티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GMT를 기준으로 07시경에 전날의 데이터를 제공을 합니다. 즉 오늘의 데이터는 GMT 기준으로 내일 7시에 이 오픈뎁 사이트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은 REST modified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올려준 날짜 아니면 뭐 수정한 날짜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2019년 1월 2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001은 1월 1일 데이터라고 했잖아요. 즉 1월 1일 데이터를 1월 2일 7시경에 뭐 올려줬겠죠. 이런 식으로 이 REST modified 이 날짜를 보고 찾으시면 조금 더 편하게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4월 9일 데이터를 찾아야 되니까 여기서 보고 2019 04 10인 데이터를 찾아서 그에 해당되는 번호를 클릭하면 되겠죠. 네, 4월 9일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찾아서 클릭을 해봤더니 4월 9일은 딱 99번째 날이네요. 그냥 이건 제가 신기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총 4개의 파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오스티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해상도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크기가 굉장히 클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사이즈를 보시면은 150, 150, 1800 몇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만 엄청 커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읽어야 할 데이터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NC 적혀 있죠. 이 BZ2 이거는 그냥 압축되는 뭐 압축됐다는 걸 좀 나타내는 그런 확장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제 이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 페이지에 있는 데이터가 바로 2019년 4월 9일 글로벌 SST 데이터거든요. 물론 오스티아겠죠.
근데 여기서 처음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아무것도 표시가 안 돼 있을 거예요. 그쵸? 지금 같이 해보고 계신 거 맞죠?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음, 사용할 그런 데이터들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 time, let, 론, 그리고 SST, 마지막으로 mask를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time, let, 론 이거는 다 아시죠? 시간, 뭐 위경도. 그리고 SST는 저희가 이제 오늘 다룰 해수면 온도일 거고요. 이 mask가 뭐냐? 이거는 이제 저희가 세계 지도를 한번 그려봤을 때 여기서 표면의 70% 정도가 해양이잖아요. 약 70% 정도가. 나머지 막 대륙이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위성을 가지고 이렇게 관측을 했을 때 당연히 이 대륙도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도 관측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말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빼기 위해서 이 마스크를 이용을 하는데요. 음, 사실 요새는 뭐 옛날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NC 파일을 읽다 보면 이 매스크 데이터를 굳이 안 써도 육지를 판별해낼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스크가 뭐냐 하면은 이제 그냥 육지 데이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부분들은 빼줘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있는 데이터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5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뜰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0부터 뭐 0 땡땡 1 땡땡 0 뭐 0 땡땡 1 땡땡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음 이게 굉장히 좋은 기능인 게 뭐냐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체 그 글로벌한 전 세계의 데이터를 다 사용한다고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뭐 연구를 하던가 아니면 공부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주변 수온을 체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경도가 있을 거고 여기 위도가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그 범위가 있을 거잖아요. 이거를 여기서 찾아서 입력을 해주시면은 이 데이터가 굳이 전 세계의 데이터를 안 다운받고 이 부분만 다운받아서 줍니다. 굉장히 편하죠. 그러면은 시간을 굉장히 아낄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기능이 있지만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 볼 거라서 따로 안 건드려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get as netcdf4 이거를 클릭을 해서 직접 다운받아 주는 거랑 이 URL, 데이터 URL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하나만 다운받을 거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클릭 한 번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다운받을 텐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연구를 할 때 하루만 보지 않고 뭐 1년 단위 아니면 몇 년 단위 뭐 이렇게 봐야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코딩으로 이거를 다운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코딩으로 이 데이터 URL을 여기서부터 여기는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여기까지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거나 아니면 이것도 뭐 공통되는 부분이 있겠죠. 아까 이 폴더 트리가 있고 이 let, 론, sst 뭐 이것도 다 보면은 코딩이랑 비슷하잖아요. 땡땡땡땡 뭐 이런 식으로 이거를 코딩으로 만들어 줘가지고 손으로 직접 일일이 따로 안 받고 한 번에 그냥 딱 코드 F5 눌러서 실행해 놓으면은 데이터 폴더에 쭉쭉쭉쭉쭉쭉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어,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아무튼 뭐 이런 게 있다. 저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뭐 이런 게 있다. 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물리해양학을 하신다 그러면은 언젠가는 이걸 배워서 쓸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일단은 오늘은 하나만 쓰는 거기 때문에 이 get as hdf4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다운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hw07 데이터 폴더에다 넣어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이 아이콘 보이시죠? 이 아이콘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뭐 메모장이나 한글 파일이나 이런 걸로 읽지 못하는 파일을 이런 식으로 나타내잖아요. 이걸 예전에 잠시 이렇게 배웠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바로 바이너리 파일인데, 어, 그냥 이게 아스키 파일이 아닌 바이너리 파일이다 하는 것 정도만 알고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데이터를 다운 받았고요. 이제 이걸 이용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C 파일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이 파일은 데이터와 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둘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정보를 먼저 확인을 해볼 겁니다. 바로 이 NC 디스플레이라는 명령어인데요. 이걸 사용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명령창에 이렇게 쭉 나와요. 그 중에서도 좀 주로 살펴볼 내용은 이 디멘션 차원이죠. 이 차원이 나오는데요. 여기 같은 이 오스티아 파일 같은 경우에는 론, 렛, 타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차원 데이터죠.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로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뭐 데이터 처리를 하거나 이럴 때 차원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그래서 이 차원을 꼭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는 이 베리어블스라 해서 데이터에 들어있는 변수들, 뭐 즉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KMI 그 기상청 V데이터 이런 거 봤을 때 뭐 수온도 있고 뭐 염분도 있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여기에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지, 뭐 타임 데이터, 레티튜드, 롱디튜드, 그리고 SST, 뭐 이런 정보들이 옆에처럼 이렇게 쭉 나옵니다. 뭐 보시면은 레티튜드는 차원이 3000, 사이즈가 3600 곱하기 1이고요. 얘는 7200 곱하기 1이네요. 그럼 당연히 SST는 이 둘을 곱한 7200 곱하기 3600, 이 1은 타임이고요. 이 하루 데이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로 나오는데 뭐 당연히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보실 부분이 바로 이 attribute라는 부분인데요. SST 데이터를 제공을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 데이터를 제공을 할 때 제작자가 데이터를 막 가공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사용한 여러 가지 정보, 파라미터, 뭐 이런 것들을 다 표시를 해줍니다. 당연히 해줘야죠.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풀네임도 있고요. 타입, 그리고 단위. 단위가 켈빈이네요. 켈빈이에요. 절대 온도네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기하네요. 그리고 뭐 fill value, add offset, scale factor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스크에는 육지 위치, 그러니까 육지나 뭐 대륙 이런 위치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격자들의 정보가 담겨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NC 파일은 데이터의 용량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종 장치들을 이렇게 해놨는데요. 아까 어트리뷰트에서 나왔던 fill value, scale factor, 그리고 add offset 뭐 등등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뭐 fill value 같은 경우에는 난값을 하나의 지정된 숫자로 바꿔준다던가, scale factor, add offset은 어떤 특정한 숫자를 곱해주던가 아니면 뭐 더해주던가 뭐 이런 식으로 뭐 옵션을 이렇게 달아주는데요. 얘네들을 이용해서 패킹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데이터의 용량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아무래도 뭐 스트링보다는 숫자가 더 용량이 적고 막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그걸 이용한 건데, 이게 뭐 3600 곱하기 뭐 7200, 아까도 뭐 이런 식으로 차원이 됐잖아요. 이게 모이면은 굉장히 많이 줄거든요. 그래서 제작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원활하게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패킹을 해줍니다. 뭐 자세한 거는 이런 링크를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저희 같은 사용자들은 원래 이런 파라미터들을 이용해서 오히려 이런 역과정, 언패킹을 해줘야 그 오리지널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매트랩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이 NC리드를 사용하면은 매트랩이 알아서 다 처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DOC NC리드를 해보시면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특성의 값을 곱합니다. 필밸류 값과 동일한 값을 난값으로 바꿉니다. 뭐 값을 더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NC리드를 사용하면은 자동으로 이 옵션들을 찾고 이를 알아서 언패킹을 해줍니다. 굉장히 친절하죠. 네, 그러면 NC 파일을 확인을 했으니 이제 NC 파일의 데이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명령어는 바로 NC read이고요. 데이터를 읽을 때 아까 variables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잖아요. 얘네 그 variables에 속하는 그 변수들, 종류들을 보통 이렇게 key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 예시를 보시면 뭐 이 부분은 이제 다 아시죠? 그냥 그 파일 경로를 넣어준 거고요. 이 옆에 파라미터를 보시면은 이렇게 론, let, 뭐 analyzed, sst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잖아요. 이렇게 키를 넣고 nCread를 써줘야 그 해당하는 데이터가 열린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아까 그 어트리뷰트 전에 NC 디스플레이로 variables를 나타냈을 때 뭐 론, let 뭐 이런 식으로 그 변수 설명이 돼 있었잖아요. 이 동일한 이름을, 동일한 단어를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그 파일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론을 뭐 거기서는 론이라고 했지만 롱디튜드라고 돼 있는 여기 플레임으로 이렇게 나타내져 있는 뭐 데이터도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 론을 써주시면 안 되고 롱디튜드라는 걸 써주셔야 돼요. 이 애널라이스드 SST 같은 경우에도 뭐 저희는 그냥 편하게 SST 넣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거기 그 데이터 제작사에서 지정한 이 키 이름을 그대로 입력을 해줘야 그거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론렛 SST에다가 데이터를 읽어봤고요. 그러면은 변수 박스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읽힌 걸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걸 좀 시험 삼아서 한번 간단하게 그림으로 바로 그려볼 계획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let 3600 곱하기 1, 론 7200 곱하기 1,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SST가 7200 곱하기 3600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딱 봤을 때는 맞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보시면은 7200, 그 행렬에서 행의 숫자고, 이거는 열의 숫자잖아요.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론이 Y축에 가게 되고, 행의 숫자니까요. 그리고 let이 X축에 가 있습니다. 열의 숫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타내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딱 봤을 때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원래 롱지튜드가 X축으로 가 있어야 되고 레티튜드가 위도니까 Y축으로 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거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게 아니니까 이거를 이렇게 트랜스포즈를 시켜줬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거 따옴표 붙여줬죠. 따옴표를 붙이면은 전치 행렬의 역할을 하니까 트랜스포즈가 되고 차원이 뒤바뀐다는 거 이제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전치를 시켜준 다음에 다시 SST에다가 넣어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는 3600 곱하기 7200, 즉 X축에는 경도가 들어가고 Y축에는 위도가 들어가겠죠. 이해 잘 가시나요? 이거 데이터들을 보다 보면은 이렇게 차원이 조금씩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림을 그렸을 때, 왜 나는 거꾸로 나오지? 왜 나는 막 90도 돌아가 있지? 막 이러실 수 있으니까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되고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는 다 읽었으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간단하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3000 그래프를 그려야겠죠. 당연히 3000 데이터이기 때문에 피컬러나 컨투어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그냥 이렇게 제가 예시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피규어에 뭐 그냥 설정 정도만 해주고 바로 컨투어 F를 그렸더니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가 연구용이다 보니까 사양이 그래도 좀 괜찮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 학생이시다 보니까 뭐 노트북을 많이 이용하실 거예요. 노트북으로 매트랩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3600 곱하기 7200짜리 데이터를 그림으로 나타내려면은 굉장히 데이터가 크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딱 이걸 똑같이 입력을 한 다음에 F5를 만약에 눌렀어요. 근데 막 아무것도 안 떠요. 처리 중만 뜨고. 그게 코드가 안 돌아가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너무 커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애로사항을 좀 방지하고자 어, 여러분들에게 편의를 위하여 좀 데이터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줄이는 방법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 읽은 거 아까 그냥 그 코드를 그대로 갖고 왔어요. 이제 여러 가지 뭘 해주기 전에 뭐 처리라든가 뭐 그런 걸 해주기 전에 데이터를 줄이고 가는 게 좋기 때문에 먼저 여기서 줄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ITV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인터벌을 이제 그냥 뭐 줄인 거예요. ITV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변수를 설정해 주시면 되고, 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예시를 들기 위해서 간격을 2로 주고 어, 데이터를 줄여봤습니다. 근데 뭐 본인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2로 줄여도 안 된다 싶으면은 뭐 4, 뭐 이런 식으로 줄여도 되고, 뭐 10 이런 식으로 줄여도 되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되는데, 다만 이 3600이랑 7200이니까 막 괜히 막 안 나눠지는 막 11 뭐 이런 걸로 하지 마시고, 이거의 약수 있잖아요. 뭐 얘네 둘의 뭐 공약수 중에 하나로 그냥 아무거나 지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이 인터벌을 너무 많이 늘리면은 데이터가 좀 해상도가 굉장히 떨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괜찮은 인터벌을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이 론 데이터를 여기다가 인덱싱을 해줬어요. 1부터 end까지 2의 간격으로 나타내라. 그러면은 어, 원래 뭐 예를 들면 10개 있던 데이터를 2의 간격으로 이렇게 줄였으니까 뭐 5개가 되겠죠.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7200개의 이 데이터가 있었는데 그거를 2로 나눴으니까 3600개가 될 겁니다. 그거를 론 언더바 스몰 줄여서 론 s라는 새로운 변수에다가 넣어줬고요. 뭐 레티튜드도 마찬가지고 SST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SST는 2차원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행과 열 둘 다 2로 나눌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줬고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변수 박스를 보시면 1800, 3600, 그리고 이거는 1800 곱하기 3600이 될 겁니다. 즉, 어, 3600 곱하기 7200의 데이터가 1800 곱하기 3600의 데이터로 확 줄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시로 저는 인터벌을 2로 놨고요. 뭐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실 때는 조금 더 늘리셔도 무방합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제대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뭐 제대로라기에는 제가 너무 대충 그린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어, 뭐 꾸미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이쁘게 꾸며주실 거라고 믿고,
음, 최종적으로 이제 그 SSD 데이터를 그렸을 때 저는 뭐 컨투F를 이용하였고 뭐 단계는 30단계 그리고 라인 컬러는 지웠고요. 뭐 컬러 맵은 뭐 Z 뭐 이런 걸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다 배웠던 거니까 여러분들은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예시를 넣어놨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날짜 2019년 4월 9일 그리고 오스티아 데이터고요. SST 데이터니까 그냥 이렇게 해줬고 여기는 경도, 여기는 위도, 그리고 여기 이 컬러 이 안에 있는 데이터는 수온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냈는데 자 여기서 눈썰미가 굉장히 좋으신 분들은 아마 이 컬러바를 보고 어? 뭔가 굉장히 이상한데? 라고 느꼈을 겁니다. 이렇게 또 보시면 컬러바의 단위가 분명히 템퍼레처 섭씨 온도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300도가 넘어가고 뭐 제일 낮은 게 275도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지금 저희가 여기 있죠? 저희는 대략 한 283도에서 살고 있다는 건데 283도면은 외계인도 못 살 것 같아요. 왜 이게 잘못됐을까요? 그거는 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과제로 넘어왔는데요. 이번 과제는 어, 제가 이제 첨부해드린 NC 파일을 읽고 이 똑같은 데이터예요. 2019년 4월 9일 오스티아 데이터고요. 이거를 읽고 적절한 처리를 해서 이 글로벌 SSD를 나타내는 그림을 그리는 코드를 작성을 하시고 코드랑 그림을 같이 제출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조건이 직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에서 그림의 문제점을 찾고 그 원인을 코드에다가 그냥 제일 밑에 아니면 그 피규어 그림 그리는 그 바로 밑에다가 뭐 주석 처리를 하셔서 그 이유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유를 찾으셨으면 원인을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보세요. 굉장히 간단해요. 이 원인을 찾으면은 어, 굉장히 간단하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원인을 해결한 후에 이렇게 제가 그린 것처럼 5번적인 그림을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코드 파일은 hw07-01 그리고 그림 파일은 07-01.png 뭐 이제 이거의 형식은 다 아시죠? PNG 그리고 뭐 한 150에서 200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주시면 되고 그거를 어, 아무튼 작성을 하셔가지고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뜬금없이 말씀드린 건데 굉장히 이쁘지 않나요? 그림이? 진짜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여기는 이렇게 열이 모여 있고 여기는 되게 춥잖아요. 그리고 이게 살짝 단계적으로 중위도 저위도 막 아열대, 열대 지방 뭐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다음 과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과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보면 결국 저희가 최근에 다 배웠던 부분들이거든요. 이제 직관적으로 세계 지도에 그 해수면 온도를 그려봤으니 이제 그거를 가지고 아주 간단한 통계 처리를 해서 새로운 그림을 그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이거에 대한 간단한 힌트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게 메리디오날이라고 적혀 있죠? 여기는 조날이라고 적혀 있고 메리디오날은 수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도가 있을 때 수평, 즉 경도겠죠? 그러면은 메리디오날 민 SST면은 가로로 봤을 때의 평균이겠죠? 여기 보시면은 롱디튜드가 X축이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180부터 플러스 180까지 이, 이 전체를 그냥 이렇게 눕혔다고 생각하고 그 평균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조날 같은 경우에는 수직입니다. 이 위도를 뜻하는 거고, 이거는 마찬가지로 세운 상태에서 평균을 내가지고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일단 막 육지가 있었고 아까 그 필밸류 값이나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난값이 분명히 있겠죠. 그 난값이 포함된 상태에서 민을 해주셔야 되니까 난민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 난민의 파라미터 중에서 열로 평균하는 방법, 행으로 평균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뭐 DOC 난민을 하시든 아니면 구글링을 하시든 하셔가지고 찾은 다음에 이렇게 서브 플롯으로 두 개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드는 뭐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위에는 07-1, 뭐 밑에는 07-2 뭐 이런 식으로 나눠줘도 되고요. 그냥 같은 코드에다가 추가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 그림 파일은 이제 이거는 HW07-2로 나타내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힌트 이 정도면은 제가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어느 정도 하길 바랬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래도 한번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제는 그러면 코드 1개, 그리고 그림 2개, 총 3개의 파일이 있을 거고요. 언제나 그랬듯이 데이터는 꼭 첨부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제 리뷰할 때 설명드렸던 그 프린트 할 때 이제 상대 경로로 그림을 저장하는 거 있잖아요. 아까 뭐 저처럼 굳이 아웃풋 폴더를 지정을 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냥 HW07 figure라는 폴더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그림을 넣어 주시면 되는데, 어, 이걸 굳이 코딩을 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뭐 굳이 그걸 코딩을 하고 싶으면 아까 제가 수업 시간 처음에 가르쳤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뭐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프린트하는 코드를 넣어 주시고 손으로 옮기셔도 제가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최대한 한번 코딩으로 해보세요. 이것도 그냥 데이터 읽는 거랑 똑같은 방법이라서 그냥 상대 경로에 대해서 이해만 하셨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제출 기한은 다음 주 금요일 자정까지고,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도 중간고사 이후로 좀 수업 시간이 짧아져서 좀 다행이네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제 한 3번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과제를 제출해 주시고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